그러면 아, 네 가지 선호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잠깐. 그래서 양극 차원으로 우리는 성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여덟 가지에서 네 개의 예,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에너지 방향, 외향과 내향, 에너지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외향이야. 이 사람은 내향이야. 이거는 우리가 금방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 항상 외향들은 제가 이제 시끄럽다고 표현하면 외향들이 그 소리 듣기 싫어해요. 선생님 왜 우리 보러 시끄럽다 그러냐고. 근데 서로들 얘기 아니고 바쁘거든요. 내향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SN, 감각과 직관이에요. 이거는 정보 인식하는 방법인데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외향과 내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 기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논리를 갖고 하느냐.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논리가 있나 없나입니다. 이 판단 기능에서는. 그래서 사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따져요. 그리고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편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판단과 인식은 생활 양식이고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결과 중심을 일하느냐, 과정 중심으로 일하느냐. 조직에서는, 집에서는 청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미리미리 준비하느냐,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쩔쩔쩔 매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선호 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러면, 음, 이 네 가지 선호 지표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주기능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근데 이제 융의 이론에서 지금 우리는 융의 이론을 갖고 이 MBTI 성격을 나누고 어떤 유형이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융이 음, 심리적인 역동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역동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구조거나 역동적 관계를 그는 이제 심리 유형 안에서 일반적인 태도가 있고 정신 기능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적인 태도는 에너지가 외향으로 나가느냐,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일반적인 태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정신기능이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이에요. 이거를 주기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 16가지 중에 주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능 다음에 주로 쓰는 기능에 그 기능의 반대 기능이 열등 기능입니다. 그 열등 기능의 의미는 내가 그 기능을 못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기능 옆에 이제 부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기능으로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기능 정도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주기능과 열등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서로 반대기 때문에. 내가 주로 쓰는 이 기능은 반대 기능의 이 기능을 못 쓰기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일을 못할 수 있고, 내가 좌절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융이 내놓은 이론 중에는 이 정신기능의 중심, 이 주기능이라는 게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SBS에서 한번 뇌에 관련된 그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 그림이, 이게 지금 전두엽에 관련된 그림인데 되게 예쁘죠? 그래서 각자 선천적인 선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을 주로 사용하자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창의력, 상상력, 조직적, 논리적. 예, 조직적, 논리적, 수학적은 이게 T를 얘기해요. 사고 기능. 그리고 창의적, 상상력, 아이디어 풍부, 이거는 N을, 직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순차적, 기계적, 보수적, 이거는 감각형 S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감정, 친화, 통찰력. 이거는 감정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주기능이고 성격 유형에 따라서 주기능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MBTI가 ESTJ예요. 그러면 저는 EST가 주기능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조직적, 논리적, 수학적이 이게 제가 주로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등 기능이 대각선에 있는 감정 기능이에요. 이걸 못 써요. 왜 그러냐? 내가 주기능이 사고 기능이기 때문에 예, 이거 사고 기능의 반대 유형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못 써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그 나이 또래에 어떤 감정을 쓰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틀이 있어서 그 틀 속에서만 모든 걸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입장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기능이 여기 순차적, 기계적, 보수적 S예요. 왜 그러냐? ESTJ니까 S가 제가 부기능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T 기능과 S 기능 순수한 좌뇌를 쓰고요. 그리고 N하고 F를 쓰는 사람들은 순수한 우뇌를 씁니다. 그래서 우뇌 좌뇌 소리 들으셨잖아요. 그럼 순수한 우뇌를 쓰면 예체능 쪽에 발달이 되어 있다 하고요. 왜 그러냐?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타고나는 재능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운의 NF를 쓰면 예, 이상주의예요. 그래서 현실과의 갭 속에서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정신적 기능으로 돼 있어서 주기능이 뭐냐, 열등 기능이 뭐냐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할 겁니다. 근데 주기능은 왜 주기능이냐? 주로 그거를 써요. 그 저 같은 경우에 눈을 뜨면서 이 사고 기능은 비교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까, 2분의 일어날까, 3분의 일어날까, 이거를 수없이 비교를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일어나면 되지. 어떻게 눈 뜨자마자 그 생각부터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네 가지 선호 지표에 이제 이거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외향과 내향, 예,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크게 보시면 그거예요. 에너지가 밖에 나와 있는 거, 외향, 에너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내향, 이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밖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폭넓은 대인관계를 하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모여있으면 서로들 얘기하냐고 바쁩니다. 내향은 어떨까요? 남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외향들만 모여 있다.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할까요? 내향을 좀 적게 쓰는 분. 속에 숨어 있는 외향을 많이 쓰는 분들이 내놓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면 이제 그 내향의 모임에서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른 내향 분들이,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외향을 쓰나 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 내향이긴 한데, 예, 숨어 있는 외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내향을 조금 덜 쓰고, 숨어 있는 외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E와 I는 에너지 방향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이거를 보시면, 어, 저 사람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와. 이 사람은 진짜 조용해. 이건 우리가 금방 알아요. 금방 알기 때문에, 성격에 관련돼서, 저 사람은 외향이고, 이 사람은 내향이구나. 요런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